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현안과 이슈들을 겁없이 물어보고 파헤쳐보고 또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 지역 밀착 토크쇼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21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 정치권도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총선을 1년 앞둔 지역 분위기 점검합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우선 태안신문 신문흥 편집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어서 굿모닝 충청 김갑수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오랜만에 함께하는 것 같은데요. 우선 소감부터 한마디씩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선거철이 오긴 온 것 같습니다. 예. 중요한 시기가 되니까 초대해 주셨는데요. 그 지역에 돌아가는 말씀, 그리고 또 그 속에서 혹시 우리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자님 어떠십니까? 저도 신국장님 말씀을 제가 준비했었는데 먼저 하셔가지고 어쨌든 우리 유권자들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고요. 그래야 정치가 발전하고 지역이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리를 통해서 어떤 유권자들이 정치에 좀 더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중요한 선거인 만큼 오늘 뜨거운 이야기들이 오갈 것 같은데요. 헬로 이슈 토크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지난 선거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4.13 총선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국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지난 총선은 어떤 격동기에 펼쳐진 선거였었는데요. 저희는 이제 주로 그 서산 태안 지역을 중심으로 취재를 했었는데요. 서산 태안이 아무래도 그 지역적으로는 좀 서부권 끝이지만 그 당시 선거에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들이 많았던 선거였습니다. 고 성완종 회장의 동생인 성일종 회장이 그 당시 새누리당 공천을 받았습니다. 전 국세청장인 한상률 씨가 유력할 거라고 짚어지던 대목이었는데 아마 결론적으로 봐서는 아마 한국당이 공천은 잘했다. 만약에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공천을 주었으면 아마 선거는 고 노무현 정신의 선거가 돼서 아마 선거가 좀 어려웠을 텐데요. 그 부분을 아마 지금 되돌아보면 공천은 처음엔 욕먹었지만 혹시 잘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지금은 그런 생각을 좀 대입해 봅니다. 그리고 또 조한기 후보 같은 경우에는 현 대통령이 후원회장을 맡았을 정도로 오랜 인연을 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대리전 성격의 선거였었는데 그래도 보수표가 결집하고 특별히 태안에서 서산서 이기고 태안 고향에서 사실 이제 성일종 후보가 오랜 그 형님의 그 노하우들 그리고 또 그 뿌린 씨앗들을 아마 걷지 않았나 그래서 했던 격전지죠. 3파전 중에 아주 마지막 대표는 순간까지 아주 긴박하게 봤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예, 기자님 좀 어떻게 보셨었나요? 지난 총선. 예, 우선 그 2016년 4월 13일 치러졌던 20대 총선 결과 좀 전국적인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당시 새누리당이 122석, 민주당이 123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 이렇게 얻었습니다. 그 2000년 16대 총선 이후에 16년 만에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됐다 이런 언론의 분석이 많았는데요. 충남을 중심으로 보면은 11석 중에 새누리당이 6석, 민주당이 5석을 차지하면서 어떤 충남을 양대 정당이 양분했다 이런 분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시에 그 박근혜 정부 출범이 4년 차를 맞이했던 시점이고 나름대로 어떤 정권에 대한 평가, 심판 이런 것들이 작용했을 거라고 보고요. 또한 한편으로는 이렇게 충청권에서 아시다시피 총선마다 어느 특정 정당이 좀 힘을 실어주는 모양이 있었는데 지난 총선에서는 어떤 양당에 골고루 힘을 실어줬다 이런 분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굉장히 강풍을 좀 불러일으켰잖아요. 그에 비해서 충남에서는 굉장히 한국당이 선전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충남의 민심이 지금 많이 바뀌었지만 기본적인 어떤 본성이랄까 이런 부분 어떤 보수 성향이 밑바닥에 전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이제 충남에서의 어떤 박정희 향수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연민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고 아시다시피 그 전까지만 해도 충남에서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굉장히 높았던 시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실망감이 분명히 작용했고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세력과 또는 견제가 필요하다는 세력 그런 민심으로 나눠지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취재를 좀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좀 민심을 분석하셨었나요?
그 당시 지금 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실 이제 전국적 상황이 이제 그 박근혜 정부 말기, 그러니까 이제 정권에 대한 그 평가들, 냉정한 평가들, 그리고 국정농단에 대한 그런 뉘앙스들이 굉장히 커지면서 선거에 많은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사실은 이제, 적절한 평가를 하지 않았는가. 여소야에 대한 한석이지만, 야당의 힘을 좀 줬고요. 그 정권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주는 그런 표심이었다. 그리고 또 충남 도정으로 봐서도 사실 이제, 민주당 이제 안희정 지사가 계속 하던 판이었었는데 국회의원은 그래도 아직은 한국당한테 한석 정도 더 줘서 아마 국가적인 그런 힘을 좀 발휘하고 또 국비 예산이라든지 그런 기대치가 아마 정부 여당에 대한 기대치가 좀 크지 않았었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총선을 1년 앞둔 상황에서 그런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냐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어질까요? 지금 정권이 바뀌었고 또 지난 뭐 최근에 열린 우리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뭐 충남권은 뭐 거의 뭐 석권을 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단 장항선 벨트만 일단 이제 한국당이 건졌다라고 이제 그렇게 평가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그 힘들이 어떻게 발휘될지, 그리고 지방선거의 영향이 민주당이 여당이 압승했었는데 1년 뒤에는 뭐 정치라는 게 생물이기 때문에 알 수 없고, 지금 그 압승의 분위기는 많이 반전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또 한국당 현역 의원들이 워낙 뭐 열심을 다해서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많이 회자가 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줘야 되겠다. 그런 분위기, 무조건 뭐 정부 여당이라든지 아니면 민주당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당적인 것보다는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을 좀 지역으로 해서 하는 사람을 해서 주려는 분위기들이 전에보다는 훨씬 많이 후보 선택 기준에 있어서 정당보다는 아마 인물, 일 그런 거 비중이 더 높아진 선거가 1년 뒤에는 될 것 같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최근에 일을 열심히 하나요? 아무래도 지금 정부 여당에 대한 그 피로감이 조금 다른 정권보다 빨리 와서, 왜냐면 보수 정권 9년, 10년에 젖어 있다가 다시 이제 말대로 이제 진보 정권이라는 정권이 들어섰는데 기대치보다는 사실은 굉장히 이제 늘어지고 있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들은 경제에 관심이 있는데 정부는 지금 남북 문제에만 거의 매몰된 것처럼 보이는, 왜냐면 사실 이제 보수 정권 10년 동안에 남북 문제가 워낙 교착 상태에 있다 보니까 전에보다 조금 더 하는데 마치 그게 전체인 양 모든 여론이라든지 아니면 분위기의 쏠림이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사실은 경제 문제가 뒷전에 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래서 앞뒤가 바뀌었다라는 국민들 시각하고 정치인들 시각, 정부 시각에 약간 교착점이 조금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보실 때 정치적인 지형이 좀 변했다고 보고 계십니까? 예, 우선 잠깐 그 20대 총선 말씀 못 드린 걸 잠깐 말씀드리면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그 민주당 당시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들은 그 안희정 당시 지사였죠. 지사와 네. 사진 찍은 것들, 그러니까 안희정 마케팅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뭐 심지어는 안희정 사단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안희정 지사와 가까운 분들이 많이 원내에 진출을 하기도 했고요. 좀 이제 와서 뭐 정치의 가정이라는 게 있을 수는 없겠지만 안 지사가 어떤 개인적인 추구만 아니었으면 지금 정도였으면 굉장히 유력한 주자가 됐고, 만약 안 지사가 어디로 출마할 것이냐가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작은 아쉬움을 좀 말씀드리고요. 네. 정치 지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지방선거까지만 해도 남북 평화 이슈가 거의 뭐 지방선거의 모든 이슈를 다 집어삼키는 그런 선거로 치러졌고, 뭐 사실상 뭐 우스갯소리이지만 막대기만 꽂아도 민주당이 당선될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지만은 현재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신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제는 이제 정권이 어느 정도 심판 평가를 받을 위치에 서 있고, 그리고 뭐 요즘 최근 불거지고 있는 뭐 소위 말하는 야권에서 주장하고 인사 참사 문제들,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국민들 사이에서 좀 인식이 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바로 전 선거까지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문제, 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 표현으로는 기울어진 운동장 하에서 선거 치러졌다면, 이제는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평가, 그리고 충청권의 입장에서는 과연 우리 지역의 문재인 대통령이 뭘 해줬지, 문재인 정부가 뭘 잘했지에 대한 그런 이슈 평가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런 만큼 최소한
지난 총선 또는 지난 지방선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충청권의 국회의원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좀 열심히 하고 있다. 다른 때보다 좀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같이 느끼시나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정부 여당 의원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뭐 비판을 하거나 뭐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정부가 잘 못했을 때 목소리를 내주는 그런 정치인들이 당연히 부각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KTX 천안 복복전철 고속철도 네. 말하는 거죠. 지금 KTX 천안 나선역을 그대로 패싱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이슈에 있어서 민주당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좀 더 주목받고 있고 뭔가 좀 시원하게 좀 지역의 이슈를 해결해 주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총선이 사실 1년 앞으로 좀 다가왔잖아요. 지역에서 아까 뭐 서두에 말씀을 좀 해주긴 하셨는데 좀 이런 총선을 앞둔 분위기가 좀 느껴집니까? 어떻습니까? 정치라는 게 사실은 현수막 정치라고 하는데요. 지금 뭐 우리 거리에 보면 뭐 현역 의원들이 붙여놓은 제가 지금 태안서 당진까지 오는 동안에 현수막을 한 30개 넘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들이 벌써 그리고 또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이제 100년 미래를 설계한다는 그 구호를 이렇게 붙여놓고 그래서 거리에서는 벌써부터 진행되고 있고요. 지난 주말에 뭐 행사장 몇 군데 갔는데 벌써 치열하게 벌써 후보들 간의 그 물밑 경쟁들이 좀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사실상 총선은 벌써 상 아래에서는 벌써 한참 많이 진행이 됐다. 누가 먼저 밥상 위에 어떤 반찬을 내놓을 건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만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기자님 보시기엔 어떤가요? 벌써 총선 시작된 걸로 보면 될까요? 제가 이제 충남 지역 11개 선거구를 대상으로 이게 기획 기사를 쭉 쓰고 있는데요. 요즘 가장 많이 전화 받는 것은 나도 출마합니다라고 이렇게 전화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민주당의 그 이제 경선에 대한 어떤 공천 룰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6월 말까지 당원에 가입해야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직은 뭐 본격화됐다고 하긴 뭐하지만 각 시군별로 아마 출마자들 중에서는 당원 모집하는 이런 일들도 분명히 좀 벌어질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뭐 아주 조만간은 더 이 총선 분위기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총선을 앞두고 예전 남자들이 다시 복귀할 것인지도 관심을 많이 좀 끌고 있습니다. 뭐 불사조 이인재 씨, 그다음에 이완구 전 총리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등판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예전 남자들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제 쉽게 이제 올드보이라는 표현을 네, 하죠. 정정하겠습니다. 올드보이로. 예. 물론 당사자들은 굉장히 기분 나빠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혹시 우리 신 국장님 충분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표현이 좀 거칠긴 합니다만 화장장에 들어가는 분도 공천 얘기만 나오면 벌떡 일어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바로 이제 김종필 전 총재가 한 이야기인데요. 그만큼 정치인들에 있어서 선거나 공천은 얼마나 관심사인지 이런 것을 반영해 주는 건 내용인데요. 우선 이완구 전 총리는 뭐 무조건 나온다. 그러니까 이완구 전 총리도 마찬가지고 이인재 전 의원도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뭐 출마 지역구 잠깐 좀 언급을 하면 지금 이완구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천안 갑 그리고 세종 그리고 홍성 예산 그리고 대전 서울 이렇게 네 군데 정도에서 출마 가능성이 좀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완구 전 총리 지금 각종 인터뷰나 기자회견 보니까는 뭐 언제쯤 출마 선거구를 정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찬바람이 불 때면 뭐 이렇게 좀 약간 여운을 남긴다거나 아니면 뭐 유권자가 양해해 준다면 최대한 늦추고 싶다 이런 말을 좀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완구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지금의 야당 자유한국당의 나름대로 거물급 아니겠습니까? 근데 개인적인 어떤 출마를 자기 혼자 결정하기보다는 당내 어떤 지도부와의 관계 속에서 총선 전략 가운데서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면이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상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다. 내가 어딜 가고 싶어서 내가 딱 가겠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기존에 조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이완구 전 총리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총선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그리고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으로 선택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우리 저희 지역 언론 해당 지역들 기자들한테 좀 물어보고 왔는데요. 이인재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논산성모 표밭을 열심히 달구고 있다고 그래서 무조건 출마를 하는 거로 좀 논산 지역에서 논산길은 금산인데요.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인재 의원 그쪽으로 좀 마음을 굳힌 것 같고요. 이완구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앞서 언급하신 대로 사실은 충청권의 대표 남은 마지막 이제 신랄 같은 희망으로 좀 보고 있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거물 정치인들에게는 아무래도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거론되는 네 군데 중에 제일 어려운 험지로 아마 네가 나가려면 그걸 나가라. 당 지도부에는 당연히,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도 자신 있으면 제일 어려운 데로 나가야지. 뭐 대전 서울이라든지 충청보다는 오히려 대전권이 지금 민주당이 세가 훨씬 크고, 사실 충남에서의 이 느낌보다는 대전에서 승부를 내라라고 아마 당 지도부에서는 그런 요구들이 상대적으로 충남보다는 대전이 험지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올드보이들의 이야기를 좀 했으니까 이번에는 문재인 사단 남자들이라고 불리는 그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최근에 굉장히 좀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뭐 여러 명이 좀 언급이 되고 있는 어떤 분들이 있죠?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우선 그 4분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충남도 문화체육부지사를 맡고 있는 나소열 부지사가 청와대 자치분권 비서관 출신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조한기 제1부속 비서관이죠. 이분이 이제 서산태안 출마를 준비 중이고, 그리고 청와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초대 대변인을 했던 박수현, 지금은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공주부여 청량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아산시장을 지냈죠. 복귀한 정무비서관은 아산 갑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 모두 다양한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있고, 아무래도 뭐 차기 총선에서 뭐 문재인의 이름으로 총선을 출마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뭐 문재인 정권의 승리를 위해 성공을 위해서 힘을 실어달라 이런 목소리를 낼 것이고, 당연히 상대 후보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 심판해달라 이렇게 맞서면서 가장 치열한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당연히 문재인 정부 차원에서도 이들 후보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문재인 얼굴로 나서는 그런 후보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후보들이 얼마나 충청권에서 선전해 주냐에 따라서 앞으로 남은 문재인 정권의 어떤 성공이랄까 이런 부분, 원활한 국정 운영이랄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 나왔던 그 조한기 청와대 제1부속 비서관 서산태안 이제 총선 출마가 굉장히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출마 후보자들과 뭐 예상되는 현안에 어떤 게 있을까요? 어제 서산에서 이제 그 시승적 30주년 뜸부기 마라톤 대회가 열렸거든요. 단적인 표현을 말씀드리면 조한기 후보는 5km를 달리고 갔고요. 성일종 네. 후보는 그 국수를 말아주던 그 새마을 분야의 회원들하고 악수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현 위치를 좀 말해주는 건 아닐까. 왜냐면 본인이 이제 이런 신경을 토로했더라고요. 내가 좀 여유만 있으면 10km, 20km 달려야 될 텐데 5km만 달리고 또 출근해야 된다. 이게 지금 조한기 후보의 예비 후보, 먼저 출마가 예상되는 분의 마음이 아닐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달려가야 되고 또 지역을 또 버릴 수 없고, 두 번의 이제 출마를 통해서 낙마를 했고, 지난번 선거에서는 사실은 1.8%까지 육박해서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고향인 태안에서 역전을, 서산은 이기고 태안에서 역전을 당하면서 이제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다 조한기 후보가 될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성일종 후보가 막판 뒷심을 보수 성향 표하고 고인의 표들이 많이 응집돼서 아마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조한기 비서관하고 성일종 후보의 현 국회의원 간의 1대1 싸움들이 거의 유력화되고 있는데요. 가장 큰 변수는 아무래도 정의당이 지금 연동형 비례제 그리고 석패율이 적용되는 연동형 비례대가 성사가 된다라면 충남권에서 일정 정도 표를 얻어야만이 비례대표 후보를 할 수 있고, 또 지역구 출마한 후보가 다시 또 석패율이 적용되면 비례대표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충남에서 현실 가능하게 출마할 수 있는 후보가 전 서산시장 나왔던 신현웅 후보 정도밖에 도당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선거 이렇게 살펴봤더니 굉장히 보수 지역인데도 태안에서 정의당이 3.8%를 얻었습니다. 정당 지지율이. 서산은 뭐 한 거의 7%대 되고. 그렇다면 먼저 선거에서 1.8%의 접전을 벌였는데 신현웅 후보가, 예를 들어서 예정호 후보가 출마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당락에 좌우할 수 있는 유의미한 표를 좀 얻게 되면 아마 그 부분들이 아마 최대 변수가 되지 않을까. 보수가 어느 순간부터 좀 맥을 못 추는 지역이 당진 지역이 아닐까 싶은데 당진 지역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뭐 민주당에서는 어기구 국회의원 죄송합니다. 어기구 국회의원이 재선 도전에 나설 전망이고요. 자유한국당에서는 얼마 전 조직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영선 전 충남지방경찰청장 그리고 정성래 전 한나라당 당협위원장이 이제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또한 총선에서 새누리당으로 당선됐던 김동완 전 국회의원도 지금 거치가 좀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이 밖에 바른미래당에서는 송노섭 전 그 국회의원 보좌관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서북부 벨트를 중심으로 볼 때는 당진까지가 이제 지난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굉장히 바람을 많이 불었고 이번에 과연 이 당진까지 온 바람이 서산으로 넘어갈 것이냐에 대한 그런 관심이 굉장히 쏠리는데요. 저도 신국장님 표현에 굉장히 말씀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 게 지난번 총선 20대 총선 결과를 보니까 성일종 후보가 39.05% 그리고 조한기 후보가 37.29% 굉장히 박빙의 승부를 거뒀거든요. 여기서 정말 2~3% 표만 가지고도 당락이 결정된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그런 어떤 정의당과의 민주당 간의 연대, 민주당과 정의당 간의 연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변수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제가 최근에 가장 좀 눈여겨보고 있는 지역은 홍성예산 지역구거든요. 여기가 과연 어떻게 될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또 최근에 뭐 이제 보좌관 논란 때문에 또 핫한 뉴스가 돼 있는데 그리고 또 뭐 지역에서 차지하는 홍문포 현 위원회 정책 입지가 굉장히 큰 부분이고 또 내포 신도시를 포괄하는 그래서 충남이 상징적인 새로운 그 정치 1번지로 좀 대두되는 이런 지역인데요. 지난번 20대 총선을 보니까 새누리당 홍문표 후보가 42.47%, 더불어민주당 강익원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영입 케이스로 온 강익원 변호사가 이제 당 바람을 심리해서 25% 육박하게 얻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 새누리당 민주당 공천을 하려고 하다 못했던 양익원, 모 치킨 대표님이시죠? 네. 그래서. 자체의 검열, 예. 그래서 25% 이상, 26%. 그래서 양분했기 때문에 아마 홍문표 후보가 이렇게 많은 표 차이로 이기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거론되는 분들이 일단 2분 정도로 압축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추가로 뭐 이제 일단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홍문표 강익원 후보가 지금 이제 홍문표 후보의 최근에 그런 보좌관 논란 때문에 또 강익원 후보는 검찰에 고발까지 하겠다 뭐 이런 강수를 두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선거라는 게 이제 상대 후보를 때려서 내가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게 사실 이제 심리적인 이런 좋은 기회가 생기면 놓치지 않는 게 정치적 기회인데 그래서 도당 차원에서도 성명서 발표하고 지역위원회에서도 그런 거 계속 논란이 되는 것 같고요. 뭐 본인은 이제 아무 문제 없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지만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이 논란이 돼서 아주 관심이 집중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내포 신도시에 얼마나 많은 그 새로운 젊은 친구들이 좀 입주를 하는지 현재 우리가 이제 혁신도시로 가느냐 마느냐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데 뭐 10만 인구 예정인데 지금 2만 명 채 거주 않기 때문에 그 인구들이 들어왔으면 아마 선거에 큰 변수가 됐을 텐데 아직 그 변수를 찾아보기에는 아마 조금 이르지 않을까. 1년 안일 것하고 또 뭐 몇만 명 이주할 일은 아마 만무한 없죠. 일이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한번 그래서 아마 홍문표 의원이 지금 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가 이제 사고지구당으로 아마 이제 지방선거 때 사무총장을 지냈기 때문에 지역위원장을 없는 지역으로 하고 발표는 안 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아마 어떻게 될지 그리고 아까 우리가 언급했지만 혹시 이완구 전 총리가 여기로 또 한국당 후보로 나올 수도 있고 여지도 혹시 뭐 지금 이제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 연계에서 이런 부분이 좀 당에서도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현역 위원인 저 홍문표 현 위원이 좀 앞서는 형국이죠.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뭐 한 군데 지역을 뜯어보면은 재미없는 곳이 없어요. 청양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좀 민주당 바람이 일부 부른 걸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청양 지역은 이제 공주, 부여, 청양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공주, 부여, 청양 같은 게 이제 백제의 고도로서 과거 이제 김종필 전 총재라든가 뭐 이완구 전 총리도 과연 그 전에 이제 부여, 청양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큰 인물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지역 정당에 대한 향수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곳인데요.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지방선거 때는 거의 뭐 민주당이 거의 그 시장 군수들을 다 독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어떤 큰 성과를 거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우선 후보군을 말씀드리면 민주당에서는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뭐 거의 단독으로 지금 출마할 가능성이 높고요.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
지금 이제 사선 국회의원, 이제 5선 도전에 나서는 정진석 국회의원, 그리고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부여청양 후보로 출마를 했다가 당선됐던 김근태 전 국회의원, 군인 출신입니다. 네. 이분이 이제 공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좀 지역이 좀 떨어지는 곳이라서 혹시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지금 공주부여청양 같은 경우에는 4대강, 금강, 뭐 공주 뭐 이런 논란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진석 의원을 비롯한 이런 야권에서는 절대 철거해서는 안 된다, 건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고, 이런 이슈들이 과연 어떻게 다음 총선에 작용할지, 그리고 공주부여청양 이따가 말씀드렸던 지방자치단체장, 시장 군수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평가도 좀 어느 정도 다음 총선에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뭐 사실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 않을까 싶은데, 내년 총선에서 좀 어떤 부분들이 민심의 향방을 가르는 계기가 될까요? 우선 뭐 그 전국적으로 보면 정권 심판, 뭐 정권 뭐 옹호 이런 어떤 충돌, 거대한 어떤 충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충청권에서 볼 때는 저는 지역의 이슈에 밀접한 그런 어떤 투표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충청권의 현안이 좀 제대로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오히려 역행하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2조 5천억 원 규모의 SK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클러스터 이런 것들이 이제 경기도 용인으로 입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15만 5천호를 건설하는 수도권 3기 신도시도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고, 사실상 이제 충남의 입장에서는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의 정면을 역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내포 신도시가 지금 인구 2만 5천 명밖에 안 되는데 수도권에서 15만 5천호를 건설하겠다는 건 사실상 좀 심한 표현을 한다면 내포 신도시 좀 죽으라는 표현은 아니겠지만 네. 좀 굉장히 심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지역의 이슈와 밀접하게 연결된, 그리고 뭐 내포 혁신도시 지정도 사실상 지지부진하고요.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지역의 이슈에 지역의 이익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충청권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과연 이런 것들이 집권 여당에서 정부 여당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거 거의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저는 조금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충남에 거론되는 민주당 후보들이 안희정의 이름은 지었지만 문재인의 이름을 전면에 내세울 후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지역적인 충청권 홀대론 문제도 있지만 여당이 힘을 실어줘야 된다. 그리고 또 남북 관계가 이제 5월달, 6월달, 7월달 중대 고비가 맞게 되는데요. 이 고비가 잘 풀리면 오히려 순풍의 돛담배를 달 수 있는 가능성이 1년이라는 긴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연말 아마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이제 내년 새 예산이 사실 큰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그 쟁점에서 금방 말씀하신 거론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뭔가 충청권의 인센티브 성격으로 우리 당 후보로 나가는, 여당 후보로 나가는 사람들한테 뭔가를 어깨에 힘을 실어준다라면 이 표심도 사실 무시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총선도 지난번 총선처럼 한쪽에 쏠림보다는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일하는 인재, 또 정부 여당의 힘, 이런 일꾼론하고 전국 정치론하고 이렇게 좀 맞서는 형국이 돼서 쉽게 판가름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십니다.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와가지고 사실은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예.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온 만큼 유권자들도 좀 준비를 조금씩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될지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지방자치 성격이나 국회는 정치, 국정을 책임지는 하나의 이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지역적인 문제보다는 국가적인 문제, 그리고 또 그것을 지역 속에 담아낼 수 있는,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 유권자들이 만나고 싶고 그리고 전하고 싶을 때 소통하는 그런 일꾼들, 옛날 말하는 국회의원이 권위의식이나 아니면 뭔가 벼슬해자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정말로 봉사하는 그런 후보들을 저는 한번 당보다는 인물을 보고서 그렇게 열심히 일할 그런 국회의원 후보들 한번 조용히 한번 이렇게 물색해보고, 또 후보에 대한 서로에 대한 검증을 좀 1년 남았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제 지방의 눈으로 좀 중앙을 바라보는 그런 유권자들의 노력이랄까,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의 이슈들이 많지만 정작 지역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간과할 때가 많은데, 우리 지역에 계신, 우리 지방에 계신 우리 유권자들, 우리 충남 지역 유권자들은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지역 정치인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체크를 하면서 다음 총선을 좀 준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장에서 좀 열심히 취재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선거 전까지 나오셔가지고 이야기 좀 많이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올해 조합장선거 또 내년 총선까지 선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 지역을 일할 일꾼이 누구인지 평상시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것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헬로 이슈 특호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